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혼자여도 고독하지 않은 삶, 그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을 마주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설렘. 그 중에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낯선 감정.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만 한숨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점심을 먹어도 혼자, 저녁이 되어도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약한 사람 같아서 부끄러워집니다.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평화롭고 때로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반면 외로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쓸쓸함,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죠. 중장년기,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랜 친구가 병으로 누워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형제자매와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62세 김태수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함께 장기를 두던 친구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이제 목요일만 되면 손이 떨립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로, 자녀들이 독립합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원했고 자녀의 독립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 안은 너무나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엄마, 밥 줘 하던 목소리도 저녁에 아빠, 나 왔어 하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로,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때로는 퇴근 후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전에는 과장님, 부장님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70세 박영호 씨는 말합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명함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할수록 더 커지는 고통.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로움 같은 약한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먹고 그런 소리 하면 창피하다. 다들 견디고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숨기려 합니다. 괜찮은 척, 바쁜 척, 행복한 척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외로움을 부정하고 숨기려 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른 척해도 그 존재는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65세 최명희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잘 지내라고만 했고 자식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할머니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외로움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찾지 않잖아. 너는 이 세상에 혼자야. 그 목소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외로움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느끼는 허기처럼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관계를 원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74세 정동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찾아오는지, 우리가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파트 2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71세 한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2잔 끓이다가 한 잔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옆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함께 먹던 식사, 함께 보던 텔레비전, 함께 걷던 산책길. 모든 일상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7세 김철수 씨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2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면 다녀왔습니다 하는 제 목소리만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김 씨는 아내의 옷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아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리움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상실 후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63세 이미경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식당을 찾아가고 함께 걷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적어도 그때 행복했던 느낌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힙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 더 일찍 갔더라면, 만약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만약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75세 박종훈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자책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으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 알고 있던 것, 할 수 있던 것을 모두 하셨죠. 지금의 지식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놓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주변 사람들은 선의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69세 정순이 할머니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겨우 45살이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힘내셔야죠. 손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 할머니는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여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애도는 사치가 아닙니다. 애도는 우리가 상실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몸에 난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애도에는 단계가 있다고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하지만 실제 삶에서 애도는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밀려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라디오에서 함께 듣던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애도는 직선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상실 후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 66세 최동욱 씨는 형을 잃은 후 예상치 못한 감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슬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형은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왜 나는 혼자 남겨뒀을까? 때로는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형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게 미안해요. 형이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통받던 형이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생각에 그런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최 씨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상실 후에는 다양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안도감,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상한 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평생을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은행 업무, 집수리, 건강 문제. 예전에는 배우자와 함께 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 해야 합니다. 72세 오정자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평생 남편이 함께 가주던 곳이었죠. 접수하는 것부터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편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오할머니는 혼자 해냈습니다.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을 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어요. 슬퍼서이기도 했지만 뿌듯해서이기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 상실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이렇게 큰데 무엇에 감사해? 하지만 슬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70세 신동철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 생각났습니다. 그 맛을 다시는 먹을 수 없다는 게 슬프지만 50년 동안 그 맛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웃음을 평생 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감사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었다로 바꾸어 줍니다. 함께할 수 없어서 슬프다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로 바꾸어 줍니다. 64세 윤미숙 할머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투덜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 애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8세 강병호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년 동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과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시는 걸 엄마가 원하실까요? 그 말이 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아내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슬퍼할 거야. 강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내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아내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을 계속 살아가는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요. 아내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어. 그게 아내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현재로 돌아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집 밖으로 나갈까 말까? 오늘 누군가와 전화할까 말까? 오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까 말까? 73세 임경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산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작은 것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더라고요. 남편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주죠. 새로운 나와 만나기.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때로는 더 깊어지고, 때로는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65세 홍순미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의견을 많이 따랐어요. 내 생각보다는 남편 생각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상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던 힘, 우리가 몰랐던 용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깊이, 그것들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루씩, 한 걸음씩.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파트 3 새로운 관계 맺기의 용기. 나이 들어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친구는 젊을 때 사귀는 거지. 지금 와서 새 사람을 만나봤자 옛 친구들처럼 친해질 수 있겠어?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69세 이정희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도 옛날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등록했어요. 기대는 하나도 안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박순덕 할머니, 최명숙 할머니, 모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만나서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수업 후에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자의 외로움, 상실, 두려움,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들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납니다. 서예 수업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50년을 알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제게는 더 소중해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거든요. 이정희 할머니의 말입니다. 우정에는 시간의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위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0년 전 친구도 소중하지만 오늘 만난 친구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외로워 보이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창피한데. 72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장기를 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친한데 내가 끼어들면 민폐 아닐까? 그렇게 몇 달을 혼자 산책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벤치 위 정자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평소 보던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비 많이 맞으셨네요. 여기에 앉으세요. 한 할아버지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서 뵙던 것 같은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 저희도 봤어요. 매일 산책하시더라고요. 왜 인사 안 하셨어요? 저희가 무섭게 생겼나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들도 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책하시는 것 같아서 외로우신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친구를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민폐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작은 모임, 취미 활동에서 시작하는 인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교회나 절, 공원.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많습니다. 67세 박미선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배우러 간 거였어요. 친구를 사귀려고 간 게 아니었죠. 하지만 매주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선생님께 혼나면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제는 수업보다 그 후 커피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취미 활동의 좋은 점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노래 어려웠죠? 저 그림 정말 예쁘게 그리셨어요. 어제 숙제하셨어요? 이런 작은 대화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70세 정수철 할아버지는 바둑 교실에 다닙니다. 젊을 때는 바둑을 잘 뒀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둘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지관 바둑 교실에 등록했죠. 그곳에서 비슷한 실력의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 2회 수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격도 나오고 생각하는 방식도 보이죠.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새로운 관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면서 천천히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말이 재미없으면 어쩌지? 65세 조영희 할머니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몇 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조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수업 힘들었죠? 저는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저도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빨리 하시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조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아요. 저도 마침 제안하려던 참이었어요. 상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다가와 주는 것을 반깁니다. 특히 우리 나이의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모두 친구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거절당한다 해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73세 한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거절당해도 잃을 게 없더라고요. 원래도 혼자였잖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친구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다가가요. 거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절해도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대화의 기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이런 대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66세 임순자 할머니는 대화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임 할머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어요? 평소에 무엇을 하시며 지내세요? 요즘 관심 있는 게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대답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공감하고 더 깊이 물어봅니다. 68세 송명훈 할아버지는 최근에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 저는 그냥 힘드시겠어요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송 할아버지는 그날 그 친구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 자식에 대한 그리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솔직한 감정을 나누면서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날씨나 건강도 좋지만 가끔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잘 지내요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좀 외로워요. 같은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우정의 가능성. 새로운 관계가 꼭 같은 나이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세대와의 우정이 신선하고 활력을 줍니다. 71세 권순덕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30대 사서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녀뻘 되는 아이와 무슨 대화를 나누나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나이 차이는 40년이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인생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간 우정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줍니다. 나이 든 사람은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합니다. 69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동네 헬스장에서 20대 트레이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저를 할아버지 취급하지 않고 진짜 회원으로 대하죠. 운동 후에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인생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취업 문제, 연애 문제.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죠.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느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나이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곧바로 깊은 우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64세 장미란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몇 번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편해져요. 1년쯤 지나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싶어요. 관계를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면 관계는 저절로 깊어집니다. 파트 4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 고독을 즐기는 법 배우기.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선택한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67세 서정숙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래도 조용하면 친구에게 전화했죠. 서 할머니는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외로운 생각만 들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한번 제대로 혼자 있어봐. 도망치지 말고. 그 말이 서 할머니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계속 도망만 쳤구나. 다음 날 서 할머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치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세상이 이렇게 소리로 가득한 줄 몰랐어요. 고독을 즐기는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함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소음으로 고독을 메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만나는 진짜 나.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 항상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70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30년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이사로 살았어요.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나는 누구인가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아내는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할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부장님답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가장답게 엄격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책 읽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5세 김예숙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저도 따라서 들었어요. 50년 동안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저는 사실 트로트가 더 좋더라고요. 작은 발견이지만 김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내 취향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소리.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의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조용한 시간에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73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산책은 이 할아버지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어제 있었던 일, 오래전 기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때로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기도 해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이 할아버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진실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나? 68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처음에는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내일 뭐 먹을까? 손주들은 잘 지내나? 허리가 아픈데.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잡념이 가라앉고 더 깊은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더라고요. 홀로 하는 산책, 독서, 취미의 깊은 즐거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산책은 가장 좋은 혼자만의 활동입니다. 69세 한명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에 집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혼자 걷는 게 좋아요. 누구와 함께 걸으면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혼자 걸으면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한 할머니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나? 저 나무는 어떻게 변했나? 하늘은 무슨 색인가?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매일 다르게 보여요. 제가 주의 깊게 보기 때문이죠. 독서도 훌륭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72세 정병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요. 정 할아버지는 한 달에 4권 정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죠. 책 속 인물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취미도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64세 송미경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그립니다. 처음에는 잘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즐기려고 해요. 송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립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올리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색, 이 선만 있죠. 71세 윤성민 할아버지는 목공을 즐깁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고 만듭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머리로만 일하다가 이제는 손으로 일하니까 새롭더라고요. 윤 할아버지는 만든 물건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작은 도마, 나무 숟가락, 장식품.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기쁘지만 사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혼자 집중해서 뭔가를 완성한다는 게 혼자만의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66세 오선희 할머니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오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누구를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오 할머니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오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는 늘 화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됐습니다. 점심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든 라면이든 빵이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저녁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막장 드라마도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자유였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오 할머니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었습니다. 머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했습니다. 70 가까이 되어서야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기대에 내 삶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 역설적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더 잘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67세 조명의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 충분히 나를 채우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여유로워져요. 외로움 때문에 매달리지 않게 되죠. 조 할머니는 예전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매일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자주 만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조 할머니는 일부러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를 만났을 때 달랐습니다. 진짜 반가웠어요. 그 친구가 궁금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만났죠. 그날의 만남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로 지난 일주일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건강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70세 백동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함께 있을 줄도 알아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여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죠. 나만의 리듬 찾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면 나만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조금씩,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길게. 65세 강순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침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에 강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일기를 씁니다. 그 2시간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돼요. 그 시간에 저를 만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요. 73세 유병철 할아버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 8시 이후가 제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 시간에 유할아버지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생각에 잠깁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죠.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파트 5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사는 삶.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병처럼 생각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외로움만 없어지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4세 김수연 할머니는 이제 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싸웠어요. 왜 나는 외로울까? 뭔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은 그냥 삶의 일부라는 걸. 김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집이 조용해질 때, 명절 아침, 다른 가족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파도가 되어 몰려옵니다. 대신 파도가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거죠. 반갑지는 않지만 쫓아낼 수도 없는, 그냥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보내는 거예요. 외로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외로움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연결을 갈망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70세 이경희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외로워 보이지.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란다. 외로움은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야.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지. 손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외롭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 문제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입니다. 때때로 외롭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66세 정동철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녁 외로움이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앉아서 그 감정을 느꼈다. 슬펐지만 동시에 괜찮았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외로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비 오는 날의 빗소리처럼, 겨울의 찬바람처럼, 홀로여도 고독하지 않은 삶의 비밀. 홀로 있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72세 한순덕 할머니는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척들도 자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고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고독하지는 않아요. 한 할머니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곳에서 매일 보는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점심 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사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갑니다.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딸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노래 교실 다녀왔지. 새 노래 배웠어. 한 할머니는 혼자 잡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가볍게라도 의미 있는 연결들이었습니다. 고독하지 않은 비밀은 연결이에요. 깊은 연결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나를 지탱해주죠. 홀로여도 고독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 전화로 대화하는 가족, 심지어 키우는 화분, 창밖의 새들도 연결입니다. 69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 이 식물들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줘요.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걸 보고 저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연결됨과 독립성의 균형 찾기.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산다는 것은 연결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혼자 있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문제입니다. 67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 균형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혼자 있었어요. 외로웠지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김 할머니는 자신만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흘은 혼자 지냅니다. 이 정도가 저한테 딱 맞아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즐겁고 혼자 있으면 편안해요. 둘 다 필요하더라고요. 각자에게 맞는 균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회적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71세 배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그 후에는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배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난 다음 날은 집에서 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래야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 더 자유로워지는 마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경험입니다. 건강, 사람, 역할.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유를 얻습니다. 75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훌륭한 아버지인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했을 일들을요. 이제는 안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기 싫은 일에 쓸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명예나 돈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행복들입니다. 68세 이미숙 할머니는 최근에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평생 긴 머리를 고수했는데 이제는 짧은 머리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서 말했죠. 내가 편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작은 변화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요.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산다는 것은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매이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으니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와 평화.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과 친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73세 윤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싫었죠. 뭐 하러 사나 싶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윤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그리움을 인정하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삶이 더 깊어진 거예요. 윤 할머니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 새소리의 맑음, 꽃이 피는 기적. 행복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슬픔을 겪고 나니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표면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의미로, 큰 기쁨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로. 70세 강철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을 쫓아다녔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이제는 평화가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단 15분이지만 그 시간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게 평화예요. 외롭지만 동시에 평화로워요. 우리는 혼자이면서 함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각자의 몸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입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나이 들어가고,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두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66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속마음은 똑같죠. 모두 외롭고,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모두 의미를 찾고 있어요. 이 공통의 경험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작.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산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69세 조성민 할아버지는 최근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합니다. 예전에는 내 외로움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조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견딜만해졌어요. 71세 홍숙희 할머니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어요. 글을 쓰면서 홍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다시 봅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기쁨도 많았습니다. 외로웠던 순간들도 이제 보니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외로움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외로움을 마주하고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진실을 나눴습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사는 법을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홀로여도 고독하지 않은 삶은 가능합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